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셨나요? 아니, 정확히는 그 안에 적힌 국민연금 공제액을 보셨습니까? 여기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아침이 있습니다. 종로의 한 카페, 70대 김 어르신은 친구들과 웃으며 해외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250만 원의 연금은 그에게 국가가 약속한 안락한 훈장입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허허. 그의 웃음 뒤엔 국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있죠.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 32살 직장인 지훈 씨는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부터 연금 보험료율이 또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15%가 속절없이 빠져나간 명세서를 보며 그는 묻습니다. 과연 30년 뒤에 저도 저 어르신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단 돈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훈 씨가 내는 돈은 김 어르신의 여행 자금이 되고 있지만 지훈 씨의 노후를 책임질 국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공정일까요? 아니면은 거대한 세대 간의 희망 고문일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현재의 시스템은 내 저금통이 아니라 옆 사람의 지갑을 빌려 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정적 적립 방식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부양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보험료는 기금에 머무는 시간보다 현재 수급자들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1988년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고수익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립니다. 반면 2026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는 갈수록 높아지는 보험료율과 낮아지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회비용입니다. 만약 이 돈을 개인이 직접 운용했다면 얻었을 복리 수익과 노후 자금의 통제권, 그 모든 것이 시스템 유지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자금 순환의 설계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태로운 돌려막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함성과 함께 탄생한 국민연금은 노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국가의 위대한 약속이었죠. 고도 성장기였던 당시엔 돈이 넘쳤고 인구 구조는 탄탄한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은 적게 넣고 많이 받는 세상에 다시 없을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 경제의 엔진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설계 당시의 장밋빛 계산기가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기를 직감했음에도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만 남발했고 정작 더 내야 한다는 고통 분담은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은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며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왜 지금은 청년들의 미래를 옥죄는 사슬이 되었을까요? 한때의 희망이 어떻게 세대 간 약탈이라는 도덕적 해이로 번졌는지 그 연대기는 생각보다 훨씬 뼈아픈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수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향하고 있는 빙산의 좌표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출산율의 수직 낙하입니다. 2016년 1.17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026년 현재의 0.6명대라는 기어이 믿기 힘든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생산연령 인구 약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1대1에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청년이 노인 1명을 등에 업고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기금 규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100조 원을 돌파하며 겉으로는 건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거대한 자금은 2040년부터 매년 서울 아파트 수만 채가 공중분해되는 속도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201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보험료율 9%는 이제 13에서 15%라는 파괴적인 인상안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2030세대가 은퇴할 시점인 2055년 전후 기금 고갈 시나리오는 변함없는 레드라인입니다. 과연 2026년에 우리가 내는 이 돈이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일까요?
아니면 이미 터진 댐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모래주머니일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위기가 내 주식 계좌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직결된다입니다. 이 대목에서 투자자분들은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면 국내 증시라는 작은 연못은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첫째, 수급의 절벽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 증시를 떠받치던 거대한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수십조 원의 달러를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역설적으로 실버 경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강력한 장기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읽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연기금보다 한 발 앞서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여전히 국가의 설계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 의자 뺏기 게임일까요? 이 논쟁의 핵심에는 공정과 효율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첫째,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라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다면 노인 빈곤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세대 간 신뢰의 증명입니다. 앞세대가 우리를 키웠듯 우리도 앞세대를 부양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셋째, 강제저축의 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보다 현재의 소비를 즐기기에 국가가 강제로라도 노후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개혁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세대 간의 불공정성입니다. 2026년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혜택은 적게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내 돈을 내가 굴려 더 높은 수익을 낼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다는 것이죠. 셋째, 지속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체납 없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직장인이라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낸 만큼은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왜 2026년 대한민국에선 이토록 무거운 윤리적 숙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앞으로 1에서 2년 내인 2027년과 2028년, 우리는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완전한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터운 층이 기여자에서 수급자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매년 수십조 원의 자금이 기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뼈를 깎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주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10% 미만인 보험료율이 단숨에 20%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5분의 1을 앉은 자리에서 연금으로만 떼이는 셈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을 마비시키고 소비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세대 간 계약의 파기입니다. 2030세대가 나는 어차피 못 받을 돈, 더 이상 내지 않겠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국가가 약속한 노후가 거대한 신기루였음. 이 증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공동체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선 세대의 헌신에 감사하고 뒤에 올 세대의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신뢰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낸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한 계산기보다 서로의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용기 있는 대화입니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는 결단을, 청년 세대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인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월급의 20%를 기꺼이 내어 시스템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국가의 약속이 아닌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마주한 이 거대한 숙제에 대해 여러분의 냉철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